가장 장관 되시면 세 가지 가장 큰 현안이고 이것만은 해결해 보겠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농정 분야에서. 저는 쌀 문제에 대해서 지난 국회의원 때도 많은 간단하게 좀 해봐요. 세 가지가 쌀하고 쌀 생산 조정제와 예. 이 가축 전염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가뭄 문제, 이 세 가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해 주신 그 국정기획자문위의 보고서 요래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 16쪽 보면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겠다. 살기 좋은 농촌 만들겠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그 우선순위 세 가지에 좀 조언을 드리면 농업인 소득, 그죠? 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농 간의 도시 근로자 소득과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쉽게 뭐 아시리라 믿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저는 드리면은 소득에서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뭐가 있을까? 그걸 좀 고민을 같이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종사자입니다. 우리 농업인 종사자 지금 얼마죠? 장관님 뭐 기억나세요? 후보자님? 예? 여기 자료를 보면 130만 여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라고 돼 있어요. 고용. 종사자라고 안 돼 있고 이 자료에는 고용이라는 것은 사실 네. 근로자처럼 채용되는 걸 고용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가 100만 원에 한 250만 작년에 우리 국감 때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는 고용해가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농림부도 뭐가 좀 헷갈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거나 이 중에 청년이 얼마나 있어요? 40세 미만. 청년이 한 1% 미만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죠? 이제 고령자에서 청장년으로 저는 꼭 청년만은 얘기하는 청장년으로 종사자를 채워서 우리가 말하는 선진 농업, 스마트 농업 이게 첫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 두 번째가 시급한 게 그거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식탁에 올라오는 우리 자급률이 몇 %라 아십니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우리 국내산 반찬이 24% 정도. 뭐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있어요. 한 30% 미만이. 이거 해결하면 우리 농업이 정진되지 않겠습니까? 농산물이. 밥상에 7가지가 10개 중에 7가지가 외국산이 올라오는데 이걸 국산으로 우리가 만든다면은 임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그죠? 그러면 자연히 소득이 올라갈 거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제도 개선 제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김영란법 우리 이만희 의원님 답변을 주셨는데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무장관으로서 이거는 국내 생산의 농축수산물은 적용 제외한다는 게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에 의견도 똑같이 이 내용을 줬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농축산민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뇌물로 쓰이지는 농축산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우리 미덕입니다. 그죠? 이런 농축산물 선물하는 거는. 그걸 가액을 매겨가지고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치명적이다. 예. 그죠? 그걸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농업회의소 전국 설치라는 게 대통령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 아세요? 예. 이게 왜 필요한지 이 농민단체는 이미 자율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농연부터 또 후계자 있는데 이걸 정부가 앞장서서 어떻게 상공회의소처럼 만든다 이런 개념이죠. 농민들로 하여금. 예.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혹시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농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 현재 부분이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농민들 참여를 농정에 반영하는데.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제 예. 제도화 시키자는 취지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이 관주도 해서 관주도가 돼가지고 옥상옥이 된다 하면은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한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관제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단체는. 그렇잖아요. 예. 아니, 자율적으로 한다면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이걸 조직화하고 한다는 자체는 시대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후보자님 말씀대로 옥상옥 또 다른 단체로 통한 농민들 간의 갈등만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참여가 돼야 되고 절대 관주도가 되지 않고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그런 전제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앞으로 많이 듣겠습니다. 첫 질의에서 제가 좀 소득을 향상하자 이런 기억나시죠? 예. 그 관련해서 지금 농지의 경우에 도시민들이 소유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 300평. 그렇죠. 한 100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이제 뭐 과거에 참 농자지 대본 시대 때 얘기 아닌가. 지금 도시민들은 요즘 뭐 투잡 시대도 이제 오고 있고 또 농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또 농민들은 이 제한으로 해서 이 고령화 되신 분들이 그죠? 좀 더 적정 가격에 팔고 싶어도 이런 제한 때문에 안 되고 있다. 도시민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데 농민들은 너무 제한이 크다. 또한 이런 규정으로 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보면 그럼 농민이 아니면서 이런 농지를 사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도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제가 장관 되시면 좀 더 이걸 좀 상향 조정해서 좀 그렇게 좀 도시민이나 농민이나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간단히. 경자 유전의 원칙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그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요즘 뭐 쌀, 뭐 과잉 생산 이런 경우를 많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서 최근에 이제 농림부에서 해제 면적을 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해제한 경우도 있어요. 5헥탈 미만 이렇게 또 면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상 그 땅의 위치를 보면은 논의 위치를 보면 이거는 산업시설이 들어와도 좋겠다. 그죠? 이런 것들도 과감히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또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된다. 어떻습니까?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은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게 이제 큰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주로 이제 쌀 생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생산이 넘치는데 진흥지역으로 그냥 둬야 되느냐? 진흥지역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 또 비슷한 예가 우리 그 농업인하고 농협에서 그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이 금년 말로 일몰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농림부에서 기재부하고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결국 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농협이도 세제 지원이 안 되면 결국 농업 생산비가 증가되고 농가 소득도 감소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좀 연장을 하도록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그 조세 소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 다른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인 긍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후보자께 예.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예, 주무장관으로서는 반드시 이거는 관철해내야 할 과제다. 예. 제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